델타포스는 냉전 시기, 기존 군 체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위협이 늘어나면서 탄생했습니다. 항공기 납치, 인질 테러, 국가 간 분쟁 속 비정규전은 기존 보병이나 특수부대의 대응 속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극소수 정예 인원으로 구성된 전담 부대를 필요로 했습니다. 1970년대 초 영국 SAS의 작전 방식을 창설된 델타 포스는 즉각 투입과 완전 은밀성을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공개적인 군사력 과시보다 조용히 들어가 정확히 끝낸 방식이 목표였습니다. 이 부대는 처음부터 대중의 인정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고, 기록에 남지 않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델타포스는 조직의 규모, 정확한 인원, 작전 내역 대부분이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보다 결과만 남기는 부대, 그것이 델타포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델타포스는 미군 특수부대 가운데에서도 가장 안쪽에 위치한 조직으로 평가됩니다. 흔히 알려진 네이비실이나 레인저가 군사작전의 전면에 서는 부대라면, 델타포스는 공식 기록 뒤에서 움직이는 성격이 강합니다. 행정적으로는 미 육군 소속이지만 실제 작전에서는 특정 군종에 묶이지 않고 합동작전 형태로 투입됩니다. 특히 대테러와 고위험 인질 구출,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임무에서 델타포스는 최종 카드처럼 활용됩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작전일수록 이 부대가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전 성공 여부보다 작전이 존재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상적인 결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델타포스는 계급이나 군 경력보다도 임무 적합성이 우선되는 조직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미군 특수작전 체계에서 델타포스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거운 선택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델타포스는 대중에게 알려진 공식 명칭보다 다양한 코드명으로 더 자주 불려왔습니다. 이는 조직의 성격 자체에서 비롯된 문화에 가깝습니다. 특정 명칭이 고정될수록 추적과 분석이 쉬워지고, 이는 곧 작전 보안의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대의 이름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유연하게 바뀌어 왔고, 내부에서도 공식 명칭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일은 드뭅니다. 또한 코드명 사용은 조직의 존재감을 흐리게 만드는 있습니다. 작전이 외부에 노출되더라도 그것이 어느 부대의 개입이었는지 단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델타포스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아온 조직입니다. 이름이 알려지기보다 임무가 조용히 끝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들에게 코드명은 숨기기 위한 장치이자 침묵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입니다. 델타포스의 선발 과정은 체력 시험 이전에 이미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원자는 대부분 이미 특수부대 경험을 가진 인원들로 기본적인 전투 능력은 전제 조건에 가깝습니다. 선발에서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는 극한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정신적 안정성입니다. 장시간 수면 부족, 방향 감각을 잃기 쉬운 환경, 반복되는 실패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개인 단독으로 수행하는 과제가 많아 동료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 과정에서 탈락 사유는 공개되지 않으며 합격 기준 역시 명확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선발자는 결과만 통보받고 이유를 묻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델타포스가 원하는 인물은 가장 강한 병사보다 가장 흔들리지 않는 병사에 가깝습니다. 이 조용한 선발 과정은 부대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델타포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체력이나 기술보다 심리적 안정성입니다. 작전 환경은 대부분 예측이 어렵고 즉각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총성과 혼란 속에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계획을 수정하며 임무를 이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분노, 공포, 조급함 같은 감정은 실전에서 가장 위험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델타포스는 감정을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임무를 선호합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중요한 기준입니다. 상황이 틀어졌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다음 선택을 차분히 계산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 부대에서 말하는 강인함은 버티는 힘보다 무너질 상황에서도 중심을 유지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델타포스의 전투력은 근육보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델타포스의 훈련은 정형화된 교본보다 상황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같은 훈련이라도 매번 조건이 바뀌고 정답이 없는 과제가 반복됩니다. 교관은 명확한 지시를 주기보다 제한된 정보만 던져주고 대원 스스로 판단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는 바로 지적되지 않고 결과로만 평가됩니다. 다른 특수부대가 팀 단위 전술 숙련에 비중을 둔다면 델타포스는 개인의 판단이 팀 전체를 좌우함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단독 침투, 소규모 분리 행동 훈련이 많습니다. 훈련의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반복 훈련을 통해 익숙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항상 처음 겪는 상황처럼 대응하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실전에서 발생하는 변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듭니다. 델타포스는 대테러 작전에서 최종 단계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외교 정치적으로 복잡해질수록 작전의 속도와 정확성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델타포스는 이러한 조건에서 인질 구출, 고위 표적 확보, 위협 제거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작전의 핵심은 통제력입니다.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고 현장을 빠르게 정리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민간인이 섞인 환경에서의 작전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판단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언제 개입하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대테러 작전에서 델타포스의 존재감은 크지만 결과만 남고 과정은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용히 끝내는 방식 자체가 이들의 역할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델타포스의 해외 작전은 공식 군사 작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준비됩니다.
작전 지역은 전쟁 중인 국가일 수도 있고 외교적으로 민감한 우방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복 대신 민간인 복장이나 현지 보안 인력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고, 이동 경로 역시 군수송이 아닌 민항기나 비공식 루트를 활용합니다. 작전 계획은 극도로 간단하게 설계됩니다. 변수가 많을수록 계획은 짧아지고 현장 판단의 비중이 커집니다. 통신 역시 최소화되어 지휘부의 개입 없이 현장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해외 비밀 작전은 성공 여부보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작전이 끝난 뒤에도 공식 기록이 남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델타 포스가 수행한 실전 작전 가운데 상당수는 언론 보도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부 작전은 다른 부대의 이름으로 기록되거나 아예 작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처럼 처리됩니다. 이는 은폐를 위한 조치라기보다 외교적 파장과 국제 관계를 고려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특정 국가의 영토에서 이루어진 작전일수록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델타포스의 실전 경험은 공개된 전과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패한 작전 역시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으며 내부 교훈으로만 남습니다. 성공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능력입니다. 언론의 이름이 오르지 않는 것이 곧 작전이 의도대로 마무리되었다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델타포스의 실전사는 기록보다 침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델타포스의 역사에는 성공담만큼이나 실패와 한계도 함께 존재합니다. 특수작전은 변수의 연속이고 정보 하나의 오차가 전체 작전을 흔들 수 있습니다. 현지 협조가 끊기거나 예상보다 빠른 노출이 발생하면 철수 자체가 최선의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실의 복잡함에서 비롯됩니다. 실패한 작전의 경우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철저한 분석과 재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기보다 구조와 판단 과정을 되짚는다. 델타포스가 축적해온 전술과 원칙은 이러한 실패 경험 위에서 다듬어져 왔습니다. 특수전의 현실은 언제나 완벽과 거리가 있지만 그 불완전함을 관리하는 방식이 이 부대의 진짜 강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델타포스의 장비 선택 기준은 최신성보다 적합성에 가깝습니다. 표준 제식 장비에 얽매이지 않고 임무와 환경에 맞는 무기를 자유롭게 조합합니다. 소음기, 광학 장비, 야간 투시 장비는 기본 요소로 활용되며 실내 전투와 근접 교전에 최적화된 구성이 자주 선택됩니다. 장비는 눈에 띄지 않도록 개조되는 경우가 많고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을 섞어 사용하는 일도 있습니다. 전술 역시 정형화된 교범보다 현장 중심으로 운용됩니다. 빠른 진입과 짧은 교전, 즉각적인 철수가 기본 흐름입니다. 불필요한 교전은 피하고 목표 달성 후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델타포스의 전술은 화려함보다 절제에 가깝고
이 절제가 작전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동합니다. 델타 포스의 작전 가운데 상당수는 성공 여부조차 외부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했는지보다 상황이 더 커지지 않고 조용히 정리되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작전이 끝난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가는 상태가 이상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기준은 일반적인 군사 성과와는 결이 다릅니다. 승전보나 전과 보고 대신 외교적 파장과 후속 상황이 안정적인지를 살핍니다. 그래서 델타포스의 작전은 성취감보다 긴장 관리에 가깝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는 침묵이 곧 성공의 증표가 됩니다. 이 부대가 오랫동안 주목받지 않으면서도 핵심 임무를 맡아온 이유는 바로 이 침묵을 유지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날 델타포스의 임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테러 조직의 형태가 분산되고 위협이 국가 단위보다 네트워크 형태로 바뀌면서 작전의 성격도 함께 변하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과 표적 분석, 현지 세력과의 조용한 협력 같은 비가시적 임무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또한 사이버전과 정보전이 중요해지면서 물리적 충돌 이전 단계에서 작전을 끝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델타포스는 여전히 최후의 수단으로 남아있지만 그 역할은 점점 더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개입해 상황의 흐름을 바꾸고 흔적 없이 물러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델타포스는 전쟁을 벌이는 조직이라기보다 전쟁이 커지기 전에 균형을 조정하는 존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해외 작전 현장에서는 하나의 부대만 투입되는 경우보다 여러 특수부대가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델타포스는 전면에 나서기보다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합동작전에서 델타포스는 네이비실과 함께 투입되었는데 실팀이 외곽 통제와 접근 경로를 담당하고 델타포스는 최종 판단과 진입 타이밍을 조율했습니다. 작전 중 예상보다 빠른 변수 발생으로 계획 수정이 필요했지만 현장에서 즉각적인 역할 재배치가 이루어졌고 지휘 체계의 혼선은 거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인상적인 점은 주도권 경쟁이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델타포스는 자신들이 앞에 나서기보다 가장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팀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협업 사례는 델타포스가 독립적인 정예부대이면서도 합동작전에서 조정자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해 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특정 현장의 미담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두로 확보 작전에서도 같은 특징이 반복적으로 관측됩니다. 델타포스는 단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미 작동 중인 여러 전력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보도와 외신 재구성에 따르면 이 작전의 핵심은 여러 전력이 동시에 작동한 전술 패키지였습니다. 델타포스는 이 패키지의 최종 실행 단계에 해당합니다.
작전 이전 수개월 동안 정보 수집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미 정보 당국은 내부 정보원을 통해 마두로의 이동 시간, 관전의 동선, 생활 패턴을 파악했고, 관저와 유사한 구조의 모형 건물에서 반복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목표가 특정 시간대에 어디에 머무는지까지 사전에 계산된 상태였습니다. 작전 당일에는 사이버 전자전이 먼저 개시됐습니다. 카라카스 주요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했고, 지휘 통제 체계와 초기 경보망이 동시에 흔들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는 델타포스 투입 이전, 도시 전체의 눈과 귀를 차단하기 위한 단계로 해석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적어도 헬기 강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방공망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델타포스를 태운 헬기들이 약 30m 저공으로 관저 단지에 접근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첫 폭발음이 들린 시점부터 마두로 부부가 있던 공간에 문이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3분이었습니다. 델타포스는 섬광 포금탄을 사용해 내부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마두로 부부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다가 벽이나 문에 부딪혀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 측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 이전에 이미 부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보 이후에는 즉시 사법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현장에는 미 법무부 인력이 동행했고, 작전은 군사작전이면서 동시에 군이 지원한 사법 집행 형태로 분류됐습니다. 마두로 부부는 헬기와 항공기를 통해 미국으로 이동했고, 이동 중 건강 상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군사적으로 이 작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델타포스의 돌입 자체보다 정보전, 전자전, 공중장악, 강습 사법 절차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됐다는 점입니다. 델타포스는 이 흐름의 마지막 단계에서 목표 확보만 수행했고, 작전 전체는 단시간에 종료됐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델타포스를 바라봅니다. 창설 배경, 선발 과정, 훈련 방식, 수많은 작전과 논란까지 살펴봤지만 이 조직을 관통하는 특징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델타포스는 언제나 가장 마지막에 책임을 지는 조직입니다. 이들은 전투를 위해 존재하지만 전투를 드러내기 위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작전은 이미 정보와 분석, 전자전과 공중 통제 단계에서 방향이 정해지고, 델타포스는 그 결과를 가장 안정적인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성공은 조용히 끝나고 실패조차 외부에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오늘날 델타포스는 더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성과 폭발보다 작전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느껴지지 않는 결과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델타포스의 이야기는 언제나 설명이 필요하고 동시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